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짬.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진짜 거의 안 하시, 내가, 그지? 근데 사실 저는 증권 영업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방금도 그 일 하다가 왔거든? 방금도 그 일 하다가 왔는데, 근데도 내 증권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 그치. 원래 그 이야기를 좀 잘 안 해. 잘 안 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내 본업에 관련된 이야기도 잘 안 하니까, 부동산의 이야기는 더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지. 그치. 본업 이야기도 안 하는데, 뭐, 얘기하면 더 웃기잖아, 그게. 근데, 요새 부동산 이야기가 내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 부동산 이야기 해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내가 보는 건 하나의 그냥 거시적인 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냥 뭐 요런 게 있다 요 정도로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슈카형 영상이 또 DC 실베에 올랐어. 2018년도를 뛰어넘은 서울 부동산 상승률 이렇게 해서 역대급 불장이 또 온 거야. 그래서 현재 역대급 상승을 보이는 서울 아파트 거의 뭐 5월부터 시작해서 5월 둘째 주부터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막 0.3, 0.4%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래서 미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정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강한 불장이었던 게 2018년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2018년을 소환하는 0.4%대 상승률은 3번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이번이 한 번 왔다는 거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이번에 기록하게 된 거지. 그래서 현재 서울 부동산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야. 알았지? 다른 데 다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 강남, 송파, 강동, 서초. 이게 진짜 주간 상승률이 맞는가? 0.8%, 0.7%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현재 서울의 미친 부동산 상승은 강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강북 14개구,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뭐 다 같이 오르고 있고, 성동구는 특히 주간 0.9%, 0.99%가 올라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폭 올라갔다 하더라고. 성동구 쪽에. 성동구 쪽이 요새 좀 재개발이 좀 많나? 재개발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뭐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이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게 하나의 그런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막차 수요가 몰린 것이야. 7월 DSR 3단계 규제 실행,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막차 효과를 얻게 돼가지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다른 건 다 참아도 뒤처지는 거는 못 참는 민족 아닌가. 평범한 삶은 실패한 삶으로 생각하는 민족 아닌가. 참을 수 없다. 영끌 가자.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이 말이 참 슬퍼. 평범한 삶은 실패한 삶으로 생각하는.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병신으로 만든 이 관통하는 게 딱 여기 있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밟아놨잖아. 그것이 요게 실패한 삶이 되고 루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깝지만 근데 이 부동산의 상승은 서울에만 국한된 이야기야. 5대 광역시는 다 떨어졌다. 참고로 5대 광역시에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단 말이야. 서울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일단은 나는 요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지방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좀 편한 것 같아. 서울 사는 사람이면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야씨 영끌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지방 입장에서는 이런 게 별 와닿지가 않는 게 어차피 지방은 망했거든.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그냥 말 그대로 서울 몰빵으로 만들어 놨어. 그렇게 몰아갔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그런 뭔가 인프라가 30%만 집중돼도 그게 엄청난 과밀로 보고 있거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뭐 10% 그 정도 수준이라 보면 돼. 뭐 뉴욕이나 이런 데뭐 10%도 안 된다. 10%도 안 된 경우도 태반이고, 일본이 그나마 이게 좀 많이 과밀이 된 건데 일본도 30%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30%가 되면 그걸 레드 플래그로 보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적색 경보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수도권이 50%까지 올라오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게 된 게 너무 가까워 서울이랑.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서울, 세종까지. 그래서 맨날 그 강남 쪽 가면 출퇴근하는 사람은 오지게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효과가 더, 분산 효과가 안 나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차라리 서울의 가장 반대쪽 대척점에 있었던 부산에 때려박은 게 맞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정부에서 소득권 분위기를 올리고 설거지를 시키는 분위기지. 왜? 내 부동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치? 그래, 너희들 설거지해라. 나는 엑시트하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갖고 지방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방에 있는 것들을 팔고 서울로 가는 그런 추세거든. 그게 지금은. 그렇단 말이야. 엑소더스라고 볼 수 있지. 어차피 지방은 망했어. 이미 망했단 말이야. 대한민국도 이미 망했지만. 그래서 현재 요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소득권 규제 지역 주담대 이걸 더 쪼이는 거야. 28일부터 6억 원을 못 넘게 쪼이는 건데,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주담대를 받으면 전입 의무도 부과를 하는 거야.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고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는 거는 갭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지. 따지고 보면 그치. 그래서 뭐 이제 보금자리로 인해 이런 데 독일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사실상 뭐 확실하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현 정부의 기전은 이거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보는 슈카월드 구독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대제명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어. 대제명 적절하다. 와 씨다. 실거주컷 이게 진짜 의미가 크다. 난 이게 좋은 것 같다. 대제명 이런 게 진짜 많았거든. 신제명, 갓제명, 대제명, 갭 투기 이제 컷이다. 투기충들 개빡침 막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현재 슈카월드를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2030 남자라고 보면 돼. 20대 남자가 30%, 30대 남자가 32%, 40대가 19%라는 걸 반영을 했을 때 현재 지금 2030 남자들의 부동산 반응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이게 대제명 가치명을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그리고 요걸 보는 DC 반응은 뭐였냐면, 공기업도 전부 다 지방으로 보내라라는 얘기부터, 찌떼기 전에 집 있던 사람이 승리자다. 대출 풀로 땡겨라. 그런 얘기부터, 실물 재산으로부터 재산을 지켜라. 요런 이야기들부터 좌파 정권이 되면 부동산이 날뛰는 건 상식이다. 우카월드답다. 오직 이재명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DC는 그래도 보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DC 내에서도 이제 대제명 이러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와중에는 이게 잡으려고 해도 제메이햄이 돈 푸는 속도가 넘사기 때문에 나중에 지갑 안 잡힌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땐 나한테도 그걸 물어보더라고. 어바니 형, 저 소득권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사실 뭐 지방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뭐 지방은 망했으니까 나야 뭐 여기 있다 보면 뭐 나중에 뭐 낙후되고 그럼 다 떨어지겠지. 지갑 떨어지겠지 당연히. 원래 집이란 건 감가자산이란 말이야. 감가자산이야 원래 집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간다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올라가는 투자자산으로 보는 게, 그게 그 미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와서 그 상승 동력이 과연 또 무엇이 남았을까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멀티플적인 요소들도 고려를 해야겠지. 주택 가격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지금 와서는 사실 투자에 멀티플이라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되게 많아. 테슬라 같은 주식 보면 알잖아. 그냥 말도 없이 그래도 그냥 쭉 올라가잖아. 지금은 뭐 이제 조정 중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근데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원래 그래,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작은 악재도 쉽게 떨어지게 돼 있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작은 호재도 쉽게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에 몰빵된 그런 문화였다는 거야. 근데 요게 지금도 이미 삐끗삐끗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불과 6월 12일에 나온 거거든. 지난달 의미경비로 넘어간 서울 부동산이 10년 만에 최대라는 거야. 이 사람들 다 뭐냐? 영끌했던 거지. 고금리에 영끌 쪽 100기가 들어가지고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난 되게 웃긴 게, 그 빚을 한 6억, 7억 내는 걸 되게 쉽게 얘기하더라고, 사람이. 그 레버리지, 그게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게 6억, 10억?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보고 있어. 왜?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뭔가 이제 청춘빛이라고 해야 되나? 핑크빛 전망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결국엔 그걸 못 갚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역대 최대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OECD 가계 부채는 1.7배 수준으로, 요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6이거든. 지금도 굉장히 높잖아. 186.5%로 해서 되게 높아. 그래서 뭐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그런 금융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이렇게가 뭐 이제 나온다,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부동산 안 들어간 거야. 한국에만 있는 전세보증금 합하잖아. 가계부채 OECD 1위입니다. 가계부채 비율 303%, OECD 독보적인 1위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는 구조란 말이야. 빚이랑 다 몰빵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터지고 있는 중에 그러면 실물 경기가 좋아지냐라고 했을 때 실물 경기가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알잖아. 지금 미국 금리 5%인데 하는 총재가 반대로 내리고 있잖아. 이창용 총재가 어떤 사람이야? 그 금리 정책에 기대하지 말라고 쓴소리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반대로 지금 내리고 있잖아. 나는 그거 보자마자 야 한국이 진짜 준내 심각하구나. 나 문득 그 생각 들었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거든. 야 준내 심각하더라 지금. 그래갖고 우리나라 수출 드라이브 국가인데 그걸 이미 거의 다 뺏겼어 중국들한테. 중국한테 거의 다 뺏기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고 성장 동력도 없고 인구는 출산율이 0.7에 가계부채는 이빠이 많고 부동산 터지고 있고 물론 여기서 부동산을 올리려고 하면 돈을 풀잖아. 돈을 막 풀면 올라갑니다. 원래 그래. 돈을 풀면 실물 자산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 전통적으로 이제 인플레 해지 자산 뭐야? 이제 부동산 주식 아니야. 디플레 자산 뭐야? 해지 자산은 채권이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뭐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는 다이나믹 코리아니까 뭐 이게 단기적으로 예측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굳이 또 이상하게 영풀 대출을 끌고 가는 게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닐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역대급 불장이지만 내가 항상 막 얘기한 게 추격 매수는 좋지 못해 항상 알았지. 추격 매수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좋지 못한 것들 결과를 낼 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은 뭐 제가 보이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긴 맞지만 근데 이게 참 근데 내가 느끼기에 그래도 진짜 지방 사람들은 편한 게 그 어차피 망했으니까 지방은 이럴 땐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망했으니까 뭐 관심 있나 알 뻔해. 약간 뭐 요런 느낌으로 좀 초연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 물론 서울 살아도 아파트 안 살 거야. 나는 오피스텔 살 거야. 원룸 살 거야. 치킨 먹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뭐 그냥 관망하고 있겠지만서도 근데 지금 이 미친 시장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장기적으로는 뭔가 나는 좀 이렇게 뻔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이제 폭탄 들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몸을 사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원래대로라면 원래 좀 김지한 PD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 또 하나 더 터트린 게 있어갖고 종원이 형 근데 그 더본코리아 법무팀이 뭐만 있으면 전부 다 고소 때린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부동산 얘기 한번 해봤고 부동산 이야기 또 많이 안 보면 뭐 다음엔 또 이제 또 뭘로 가기니까 유젠스로 가야지. 그치? 유젠스로 다시 치트키 써야지.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